파이팅 하시고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좀 북돋아 주세요. 할 수 있겠어? 아 근데 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되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아침에 샤워하고 이렇게 딱 보면서 말을 건네세요. 야, 너 오늘 좀 괜찮다. 나쁘지 않다. 힘내. 자,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말 혹은 글을 인이 끌어당기다라는 뜻인 거예요. 끌어다 쓸 때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뭐 타인이라고 했지만 과거에 내가 한 것도 사실 인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다루어 보면은요. 인용은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문제도 이제 문법 요소에 나오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1학년이든 2, 3학년이든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요.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파트가 교과서에 붙어 있는 것도 되게 좀 간결하고 끽해봤자 조사 붙이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냈다면 지금은 좀 더 여기에서 장난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일단 그래도 기본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직접 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인용문을 가지고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겠죠. 뭐 작은 따옴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옴표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대로 된 부분이 맞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인용격 조사.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부사격 조사의 일종인데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사처럼 잘 안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고가 있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진짜 좀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는데 혹시 또 모르는 부분이니까 하고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얘의 정체는 하다에서 나온 말이 맞아요. 얘는 그러니까 조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다의 활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 용언인 하다의 활용형. 그러니까 고는 여기서 붙은 고는 어미겠죠. 그렇죠? 연결 어미가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용 부사격 조사가 붙는데 얘도 생김새가 전혀 조사처럼 잘 안 생겼다는 것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 그래서 일단 고가 붙는다는 점, 요 정도 먼저 깔아놓고 이게 잘 모르는 건 아닌데 혹시 몰라서 그 2차, 3차 좀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교재는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교재가. 그렇죠? 뭐가 되게 있어 보이죠? 되게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제 따옴표를 넣습니다. 너 내일 수업 끝나고 남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되냐. 따옴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라고를 쓰는 게 맞겠죠? 라고 말씀하셨다. 직접 인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라고나 하고 같은 걸 제대로 썼는지 요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용 표현이 맞냐 아니냐라는 거는 사실 서술어 부분에서 인용이 될 만한 그러한 의미의 서술어가 붙었는지를 확인하면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어떤 뭐 말하다라든지 하다 뭐 이런 것들이 붙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대표 유형은 뭐냐면 직접 인용해서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바꿔주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직접 인용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따오면 되는 부분인데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이 말을 하는 사람 화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화자의 입장으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인용문의 그 화자 말고요. 전체적인 문장을 말한 사람의 입장, 나의 입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인칭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시 표현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시 표현도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를 쓰느냐, 그를 쓰느냐, 저를 쓰느냐가 다르고요.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종결 표현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높임 표현이나 혹은 시간 표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뭐 다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를 다른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여러분한테 요령을 좀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교재에서 뭐가 틀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제가 잘났다고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를 기반으로 했을 때 종결 표현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붙어서 나오는 경우. 그때 얘를 뭘로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학년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잘 다루는 거는 못 봤는데 혹시 몰라서 선지해서 좀 뭔가 이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고하고 이 결합해가지고 문장 종결을 여러 가지의 형태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종결 어미를 좀 써볼게요. 앞문장, 이 인용문의 종결 어미 중에 평서문은 이렇게 다가 있을 것이고 다. 그 다음에 야가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라나 청유문이면 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약간 예스러운데 뭐뭐 하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붙는다. 여기에 붙음. 뭐가? 인용격 조사 고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와주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고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표현 가겠다고 말했다. 여기를 잠깐 봐봐요. 가겠다고 말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나와 있는 간접 인용문을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끊어서 얘기를 하자면 앞에 나와 있는 건 분명히 종결 어미고요. 뒤에 붙어 있는 고는 뭐예요? 인용격 조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형태도 뭐뭐 하겠다고라고 돼 있으면은 얘는 어미, 얘는 조사. 이런 식으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용법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런 어미에 붙어서 이 인용부사격조사 고가 사용된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학교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은 너무 오피셜한 사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요. 뭐 제 뇌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한 거를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요렇게 쓴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 문장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것까지만 하고 좀 얘기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얘를 가지고 간접 인용문으로 다룰 때 앞에 인용문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 크게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여기 지금 어제라는 시간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인용문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건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인용문 외적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용문 안쪽에 있는 부분을 바꾸어 줘야 될 텐데 선생님이 어제 너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언급한 너라는 사람은 화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칭 표현은 이런 식으로 화자 입장에서
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에게라는 조사를 좀 붙여도 되겠죠. 나에게. 그 다음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표현을 보면은 이 말하는 시점이 어제의 내일이잖아요. 근데 화자가 말하는 이 상황은 지금 발화시는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로 수정. 이렇게. 오늘로. 지금 발화시 기준으로 현 시점의 나의 관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는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수업 끝나고. 이제 종결 표현을 다듬어 줘야 되겠죠. 남아라고 이렇게는 안 쓰겠지. 그래서 남, 라. 여기까지 쓸게요. 남으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라고가 붙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고가 인용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기존 문장의 끝에 이렇게 그냥 붙었잖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어간하고 어미는 같이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해 보면 이게 만약에 라고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남으까지는 온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으라 이런 식으로 완결된 문장 뒤에 인용격 조사가 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인칭, 그리고 시간 표현, 그리고 종결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건드려 주면은 되겠다.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설마 나오겠어 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한 문제 정도는 기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서 나머지 화자의 입장에서 변형되는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푸시면서 아마 이런 정도로는 나오겠구나 같은 어떤 기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좋아요.